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11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최대 속도 마하 10 내외로 700km 이상 비행한 것으로 선지됐습니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위원회 상임위 회의를 열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11일 오전 7시 27분경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700km 이상 비행한 것으로 탐지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11일 북한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탐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대 고도는 약 60km, 최대 속도는 마하 10 내외로 탐지돼 지난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보다 진전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미정보당국은 이 발사체의 재원과 특성을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추가 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합참은 우리 군이 이번 발사체에 대해 탐지와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대응 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군사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11일 오전 국가안전보장이사회 상임위 회의를 열고 북한이 연초부터 연속적으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의도를 분석하는 한편 정세 안정이 기묘한 시기에 이루어진 이번 발사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공군의 F-5 전투기 한 대가 11일 오후 1시 44분경 공군 수원기지에서 이륙하던 중 추락했습니다. 공군은 항공기가 기지에서 이륙한 뒤 상승하던 중 항공기 좌우 엔진화 경고 등이 켜지고 이어서 항공기의 기수가 급강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조종사는 비상탈출을 2번 외쳤지만 탈출하지 못하고 기지 서쪽 약 8km 지점인 경기도 화성시 인근 야산에 추락했고 조종사 신모대위는 순직했습니다. 공군은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비행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해 정확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는 2022년 달라지는 국방 병무 업무를 사흘 동안 연속으로 보도합니다. 첫 순서로 2022년 병 봉급 인상과 화장실 비대 설치에 대한 내용인데요. 장병들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국방부의 정책들을 이규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먼저 국방부는 2022년 병 봉급을 2021년 대비 11.1% 인상했습니다. 병장 기준으로 월 67만 6,100원이 지급되는 건데 병사 월급이 지난 2017년 최저임금인 135만 원의 50% 수준까지 오르게 되는 겁니다. 17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재작년은 40%, 작년은 45%, 올해는 50% 수준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차적인 병 봉급 인상을 통해 의무복무 병사들의 복무 의욕과 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병 봉급 인상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병영의무 이행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와 나아가 국민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외부의 지원 없이 병영 생활이 가능하고 저녁 시 사회 진출에 필요한 목돈 마련이 가능하도록 병 공급 인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올해 상반기 군부대 병영생활관에 설치된 전체 병기 중 30%의 비대를 우선 설치합니다. 장병들의 관리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기적인 필터 관리 등을 통해 위생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비대를 임차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설치 비대는 모두 15,351대로 일반 가정에서 비대 사용률이 높아지면서 비대 사용에 익숙한 장병 입대가 늘어난 점을 고려한 겁니다. 이를 통해 MZ세대 장병들의 복무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이규혁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했던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의 항공기 적용 가능성을 비행 시험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항공기의 생존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는데요. 윤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또 한 번의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국내 개발에 성공했던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에 대한 군의 요구 성능을 검증하고 항공기 적용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겁니다.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는 항공기에 탑재돼 휴대용 대공 미사일로부터 항공기를 방어하는 장비로 유사시 레이저 빔을 미사일에 쏴 항공기를 더 이상 추적할 수 없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특히 가까운 거리에서 공격해오는 휴대용 대공 미사일도 방어할 수 있도록 대응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됐습니다. 14년부터 18년까지 지향성 적외선 방해 기술을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 성공했습니다. 또 20년부터 21년까지 개발된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에 대한 군의 주요 요구 성능을 최초 운용 시험 평가로 검증 완료하여 항공기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관련 기술은 앞으로 다양한 항공기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 높은 출력의 레이저를 적용하면 헬리콥터뿐만 아니라 대형 항공기에도 탑재해 생존성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군이 운영하는 다양한 항공기에 적용할 수 있는 국산화 기술을 확보하였고 앞으로 세계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첨단 과학기술이 접목된 순수 국산 장비를 개발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윤희였습니다. 지난해 종식되길 바랬던 코로나19는 결국 또 한 해를 넘겨 올해 이민년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방역 최전선에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우는 의료진은 대한민국의 영웅들인데요.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이 있기에 우리들의 일상도 가능합니다.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킨 우리 시대의 영웅.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의 의료진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저는 국군 수도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임 간호장교 윤윤소령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국군 수도병원의 외과군의관 정섭소령입니다. 올해로 3년째. 코로나 시국에 의료진으로 산다는 건 매일매일을 긴장 속에 보내야 한다는 건데요. 환자 곁에서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맡은 바 본분을 다합니다. 우선 저는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이 국가에서 이제 지정한 운영하게 되는 병상인데 지금은 코로나19 환자들 중에 위중증으로 정말 상태가 안 좋은 환자들이 지금 저희 쪽으로 입원을 하고 있고 그 환자들의 간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가 사실 자기 전까지도 환자 상태를 보다가 이제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것에서 이제 일과가 시작되는 것 같고 사실 24시간 저희 간호에서는 3교대를 하면서 환자 곁에서 단 1분 1초도 떨어지지 않게 지금 전임 간호를 다 하고 있는 일상입니다. 코로나 시국을 맞이해서 제가 외과 의사긴 하지만 코로나 지금 입원 환자들에 대한 외과적 자문이라든지 간단한 외과적 처치 및 필요하면 저희가 수술할 준비도 다 되어 있고요. 또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저희가 외과 환자들, 전 군에서 발생하는 이제 그런 외과 환자들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응급수술 한 건을 하고 왔는데요. 네, 이렇게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통 새벽에 출근해서 오전 일과에는 외래 보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응급 환자들 수술하고, 저녁 때는 이제 국가 지정 병상에 있는 환자들 도와주러 올라오고, 이런 게 저의 흔한 일상입니다. 확진자를 수술해야 했던 그 순간에도 의료진들은 본인의 안전보다도 위급한 상황에서 내과 수술까지 받아야 했던 환자의 안위를 더 걱정했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 환자를 수술하려면 저희가 일반적인 수술복을 입고 수술하는 환자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환자는 일반 환자랑 똑같이 준비를 하지만 의료진은 일반적으로 입는 수술복 위에 방호복을 입고 수술을 해야 됩니다. 방호복을 입고 수술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진짜 이게 막 수술이라는 게 이렇게 막 이 서전의 그런 손놀림이나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해야 자유롭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생각보다 환자의 그런 1cm 차이가 환자의 생명을 다룰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수술을 하는 게 진정한 우리의 이제 서전의 실력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어도 지난 2년 동안 가장 보람됐던 순간 역시 환자들과 함께했던 그 기억들입니다. 가장 보람됐던 순간은 아무래도 환자가 좋아져서 이제 밝은 표정으로 퇴원했을 때가 가장 보람이 됐었던
때라고 볼 수 있는데 환자가 회복돼서 퇴원할 때 그렇게 해맑게 퇴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굉장히 보람되고 간혹 연락 오거나 이렇게 저희한테 감사함을 표시하는 이제 경우들이 있는데 뭐 편지를 써준다던가 그럴 때 정말 그래도 서로 굉장히 힘든 시기지만 우리가 굉장히 보람된 일을 한다. 사망 가능성이 높은 환자였는데 다행히 수술이 잘 돼서 환자가 잘 회복해서 퇴원하는 걸 보고 잘 보람된 순간이어서 제가 이래서 군에서 지금 열심히 있어야 되겠다, 환자들 열심히 봐야 되겠다는 그런 소명감을 갖게 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윤소령은 막 임관한 간호장교 소위들을 대구로 보낸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소명을 다하려는 신임 소위들의 모습은 훈육관에게 큰 감동을 줬는데요. 2020년 이제 3월에 저희 60기 그 간호사학교 생도들이 임관과 동시에 바로 대구로 파견을 이제 보낸 시점이 사실은 좀 기억에 남긴 합니다. 근데 사실 보내는 당시 훈육관이었던 입장에서는 사실 그 생도들 이제 막 갓 임관한 소위들보다는 내가 가야 되지 않을까. 훈육관 입장에서는 부모된 입장과 비슷하게 그때는 사실 보내는 마음이 굉장히 마음이 미어지긴 했었습니다. 근데 가서 너무 씩씩하게 그리고 너무 잘 임무를 완수해줘가지고 사실 훈육관으로서 그리고 선배 간호장교로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마운 마음들을 담아 올해는 더욱더 신뢰받는 의료진으로 국가와 국민들에게 더 큰 보탬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신뢰받는 의료진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환자들이 이제 나아져서 나갈 때 항상 대한민국 국민임에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가와 국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저희도 국가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의료진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일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제 아주 큰 목표가 있습니다. 이제 2022년 국군 수도병원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키고 지금 국군 외상센터를 개원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기가 종식되는과 동시에 군 장병들의 외상 치료를 위해서 저희가 센터를 설립하고 개원하는 것을 올해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통 사람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내는 의료진들. 바이러스의 기세는 여전하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더 나아지길 바라는 희망도 품어봅니다. 어찌 보면 평범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우리가 언젠가부터 지금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이렇게 환하게 웃는 그 미소를 못 보고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좀 꽃피는 봄이 오고 날이 좋아지면 저희 근무자들끼리 마스크 뽑고 진짜 환하게 미소 지으면서 서로 같이 웃었으면 하는 게 제 올해 새해 소망입니다. 2년 동안 많이 지쳤지만 올해 이제 호랑이 해 아니겠습니까? 네, 호랑이 기운으로 우리가 코로나를 종식시키고 우리 군 많은 의료진들이 올해는 이제 본원의 임무로 돌아가서 우리가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많이 힘내십시오. 이들의 소망처럼 새해에는 우리 모두 마스크를 벗고 환하게 웃으며 마주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 대담, 지금까지 국군 수도병원에서 이금주였습니다. 1월 12일 오늘의 국방단신과 국내 코로나19 종합 상황 전해드립니다. 국가보훈처가 1942년 6월 30일 한국 광복군이 미국 연방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작성한 대미 군사연대 제안 공식 문건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문건은 한국 광복군의 이범석 참모장이 작성한 보고서 형식의 문서로 한국 독립이 필요한 이유와 광복군의 임무 등을 담고 있는 역사적 의미가 큰 희귀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과 특허청이 지난 11일 국방특허기술의 민간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력체계 구축으로 기업들이 특허기술 거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돼 특허기술의 민간 이전과 사업화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월 12일 오전 1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추가 확진자는 65명이 늘면서 누적 확진자는 3,526명이고
격리 인원은 226명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어제에 이어 강한 추위가 이어집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하 4도에서 5도 사이를 오가는 가운데 서울은 영하 3도, 부산은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 이어집니다. 그 밖의 지역은 흐리다가 새벽부터 아침 사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충남과 전라권 등 전국 곳곳에 눈 또는 비 소식도 이어지는데요. 당분간 추위가 지속되면서 낮에도 눈이 쌓여 있거나 도로가 결빙되는 곳이 많아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서울이 영하 9도, 원주 영하 13도, 부산은 영하 5도로 시작합니다. 내일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4도, 원주 영하 2도, 대구는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항공 및 해상 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강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말에는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도 이어지니까요. 난방기 사용 시 화재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공기상청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군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투철한 군인 정신으로 끝까지 조종관을 놓지 않고 임무를 완수하고자 했던 전투조종사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희생에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 진심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국방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